자, 3, 4번 보겠습니다. 자, 3, 4번 보시면요.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10까지 적어놨습니다. 그쵸? 다음 집합 A는 1, 3, 5, 7, 9, 즉 홀수를 지금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집합 B는 3, 4, 7, 8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이 영역에 속하고 있는 원소들의 합이 얼마게 이거잖아요. 그치? 이거를요,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갖고 파악해도 좋은데 이러면 좀 노골적이거든요. 연산법칙,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봐봐요. 이거 드모르간 이용하시면 어떻게 바뀔 거냐면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죠. 얘 드모르간 이용하면 이거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교집합이랑 여집합이니까 우리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바꿔요? 차집합 연산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치?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던 거냐면 A 합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를 뭐 해달라고요? 빼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집합 A 이렇게 있었고 집합 B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지금 교집합이 뭐뭐 있냐면 3밖에 없네요. 아, 3, 7. 3, 7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교집합에 속해져 있는 원소는 3, 7이고요. 얘는 1, 5, 9, 9. 그 다음에 여기는 4, 8이잖아요. 너한테 물어보기를 야, 여기에 속해져 있는 원소들의 합이 얼마게?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얼마겠습니까? 15에다가 12 더해주면 되니까 27이었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접근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연산으로만 접근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35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뭐 지금 뭐 A랑 뭐 B랑 다 주어졌잖아요. 그치? 근데 너한테 해달라는 게 이건데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봐봐, 얘도 연산법칙 한번 이용해 볼게요. A 교집합이 공통이잖아요. 그럼 이게요, 분배법칙 거꾸로 들어가면 이거지. 지금 이거였던 거잖아요. 이렇게 분배하고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분배법칙 거꾸로 들어간 겁니다. 마치 인수분해 비스무리하죠. 그치? 맞죠? 근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얘도 드모르간 이용하시면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도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차집합 B 교집합 C겠네 이거지 지금. 그럼 얘에서 얘 빼란 이야기잖아요. 그치? 얘에서 얘 빼라 그러면 3, 9 빠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교집합인 영역만 빠졌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속해져 있는 원소들은 1, 2, 6이었다고. 근데 걔네 뭐 구해달래? 원소의 합 구해달래. 그러면 얘는 얼마? 9였던 거지. 그치?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36번 볼게요. 36번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지금 너한테 바라는 거는 연산법칙 해달라는 거거든요. 연산법칙 이용해서 이거 다 증명해봐 이 얘기인데 귀찮잖아 이 정도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버릴 거냐면 이거 너무 많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번엔 A, B, C 그냥 다 교집합이 존재하는 이게 일반적인 그림인 거야. 오케이, 서로소인 게 매우 특수한 상황이지 서로소가 아닌 게 일반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지금 여집합이 안 보이니까 전체 집합은 굳이 안 그렸고 얘가 영역 표시 좀 할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인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잘 봐. A 차집합 B가 어디야? A 차집합 B가 1번, 4번이죠. 그럼 C는 어디냐면 C는 7, 4, 5, 6, 7이잖아요. 4, 5, 6, 7인데 얘에서 얘 빼면 남는 게 이거 하나 남았겠죠. 공통인 부분만 빠지니까 차집합 연산은. 얘도 그럼 어떻게 했을 거냐면 B 합집합 C면요. A에서 얘 빠지고 얘 빠진 거니까 영역으로만 보면 1 남았겠지. 1.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기억이 맞네요.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너한테 물어보는 게 A 차집합 B니까 A 차집합 B면 1, 4고요. 그 다음 A 차집합 C면은 A 차집합 C면 1, 2잖아요. 그치? 얘에서요. 얘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이거 두 개 남잖아요. 영역. 1, 2죠. 왼쪽이 의미하는 바는 합집합이니까 1, 2, 4번 영역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너한테 지금 물어본 게 A에서요. B 합집합 C를 빼버리는 거니까 남는 게 1만 남죠. 니은은 틀렸네요. 얘는 왼쪽은 1, 2, 4고요. 오른쪽은 1번이니까 둘이 같지가 않죠. 영역이. 디귿 볼게요. A 교집합 B예요. A 교집합 B면 2, 5잖아요. 그치? 2, 5고요. A 교집합 C예요. 그럼 A 교집합 C면 4, 5잖아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남는 게 5번은 공통으로 있으니까 빠지고 2만 남았겠죠. 2만. 그치? 오른쪽 보니까 A 교집합 B가 2, 5인데
거기서 C를 빼고 있으니까 4, 5, 6, 7 빼잖아요. 그치? 그럼 빠지는 게 5만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치? 남는 게 2만 남았겠네요. 그럼 이것도 맞아 안 맞아? 맞았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연산법칙으로 안 해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도 좋고 왔다 갔다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둘 다. 네.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또 36번이네. 번호가 잘못했네요. 그냥 보세요. 네. 64페이지. 너가 이제 집합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자주 보이는 게 뭐냐면 배수 또는 약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들이 자주 보입니다. 오케이? 특히나 지금 36번, 37번 거기 보시면 다 지금 배수, 약수 뭐 이런 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치? 맞죠? 그래서 배수 집합이랑 약수 집합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한 번쯤은 정리해야겠는데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미리 좀 정리 좀 해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이 AK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얘는 원소를 가지는데 이 X는 K의 양의 배수야 해서요. 일단 배수 집합 먼저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이따 필기 다 해야 돼요. 첫 번째, M의 배수와 N의 배수, 요 연산 결과를 볼 거고요. 두 번째로요, 얘가 얘 부분 집합일 때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요, 너한테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이고. 얘가 여기에 속하던데 이때 K가 의미하는 게 뭐게 한 이 정도 많이 물어봅니다. 오케이? 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봐. 얘 연산의 결과는 이 결과에는 뭐만 들어와 있을 거냐면 M의 배수이면서 N의 배수인 거죠. 맞지? 다시 M의 배수이면서 N의 배수야. 한마디로 뭐야? 공배수잖아요. M과 N의 공배수지. 그럼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는데? 최소 공배수의 배수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연산의 결과가 어땠을 거냐면 A 하고요. 여기가 M과 N의 최소 공배수였겠지. 이런 연산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얘는. 여기까지 와.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얘가 야 M의 배수고 N의 배수의 집합인데 얘가 얘 부분 집합이던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맞지?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다 들어와 있어야 돼? M의 배수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되지. M의 배수가요. 그럼 N은 M의 뭐여야겠어요? 자, 헷갈리면 이런 거 해볼게. 자, A2랑 A4 볼게요. 자, 혹시 이게 성립하나 하고 보니까 얘는 2, 4, 6, 8, 10이지. 한 칸에 얼마야? 2지. 2 간격으로 너 커지잖아. 얘는요? 4 간격으로 커지지. 그럼 최소한 얘가 얘보다 많으려면 요 N이 M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네. 작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건 맞나? 보니까 4, 8, 10이고 얘는 2, 4, 6, 8, 10, 12. 그러니까 얘 모든 원소 여기 안에 다 들어와 있지. 즉 이게 성립하려면 해석이 이렇게 되지. 이게 성립하려면 N은 M의 약수여야 되고 거꾸로 M은 N의 배수여야 되죠. 요게 제일 헷갈리는데 2번.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볼게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이게 성립하려면 의미가 이거거든.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치? 이렇게요. 맞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K가 M의 약수야 되죠. 아까 위에 말뜻 K가 M의 약수지. 얘는요. 이게 성립하려면 K가 N의 약수지. 그 얘기는 뭐야? K가 M과 N의 공약수지. 공약수는 뭐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잖아요. 그럼 이때 이 해석은 어떻게 된 거냐면 요게 성립해? 그럼 K는 M과 N의 최대 공약수겠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요 세 가지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배수 집합 말고요. 약수 집합을 좀 볼게요.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얘는 원소를 가지는데 X는 K의 양의 약수야. 이렇게 얘기할게요. 둘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우는 건 힘들겠지만 이거 의미하는 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문제에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 첫 번째 얘는 어떨 거냐면 의미하는 게 M의 약수이면서 N의 약수여야 되잖아요. 얘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뭐여야 되냐면 그럼 M과 N의 공약수니까 결국 얘는 M과 N의
최대 공약수야겠구나 이거지. 여기까지 옵니까? 맞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자, 요게 성립한대요.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긴 m의 약수고요. 여긴 n의 약수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n의 약수가 m의 약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n이 m의 뭐면 돼요? 배수면 되죠. 배수.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이런 거면 얘는 약수가 1, 2고 얘는 1, 2, 4잖아요. 근데 얘가 4가 2의 배수에서 2의 약수를 무조건 다 갖고 있었겠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아, 그러면 n은 m의 배수여야 되고요. 거꾸로 m은 n의 약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저 결과랑 세트인 거죠. 이렇게 약간 서로 자리만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치? 네, 세 번째로요. 요게 성립하려면, 얘가 의미하는 바도 요게 성립하려면 이게 성립해야 되고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아까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아, 그럼 K가 M의 배수네 이거지. 여기서는요, K가 N의 배수네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K는 M과 N의 공배수니까 결국에 K는 뭐였을 거냐면 M과 N의 최소 공배수네 라고 해석이 되죠. 그치? 그래서 왼쪽 오른쪽 세트고요. 한 번쯤은 적어놓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좀 적어놔요, 빠르게. 그 연습 36번 그 아래 적어요. 네. 적으세요. 36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AK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K의 양의 배수로 정의해놨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 결국 2와 3의 공배수의 집합이고요. 2와 3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얘가 이렇게 됐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한테 물어보기를 이게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얘는 간격이 얼마야? 6이지. 얘는 간격이 그럼 얘보다는 어때야겠어요? 좀 커야겠죠. 그럼 헷갈리면 n은 6의 뭐였겠어요? 배수였던 거고요. 거꾸로 6은 n의 뭐야? 약수였던 거죠. 그래서 아, n은 6의 배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지금. 첫 번째에서 해석을 해보니까요. 저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요거 몇 번 하다 보면 이해되거든요. 오케이? 네. 얘도 마찬가지. 봐봐. 요게 성립하려면요. 요 합집합이 요게 성립하려면 A24가 AN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고 A36이 AN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잖아. 그치? 얘는 얘보다 간격이 촘촘해야 된다고요. 즉 배수집합에서는 얘가 얘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럼 N은 24에 뭐야? 약수여야 되지. 얘도 N은 36에 뭐야? 약수여야 된다고요. 그 이때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N은 24와 36의 공약수니까 24와 36의 최대 공약수라고요. 그치? 맞지? 최대 공약수의 약수였던 거지. 그러니까 공약수니까. 그러면은 얘와 둘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인데? 12잖아요. 그치? 그럼 N은 12의 약수면 되죠. 맞아요? 아, 이거 약수까지 적어줄게. 헷갈리겠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n은 6의 배수인과 동시에 12의 약수여야 된다고요. 그치? 그럼 가능한 게 뭐랑 뭐야? 6이랑 10이 두 개 있던 거지. 그럼 걔네들이 합이니까 얼마? 18이었겠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막 푸는 거 아니고 이거 이렇게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거 37번 발표요. 해보세요. 37번도 보겠습니다. 얘는 이번 약수집합인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4의 양의 약수고요. 얘는 6의 양의 약수니까 이 연산의 결과는 4의 양의 약수이면서 6의 양의 약수인 애들만 있겠지.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4와 6의 공약수잖아요. 그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얘와 얘의 최대 공약수가 2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기억 맞네? 맞아요? 그치? 그 다음 얘 봐봐. 4와 8인데요. 얘는 지금 뭐냐면 4의 양의 약수고요. 얘는 8의 양의 약수여서 얘가 지금 이게 성립하고 있을 거 아니야. A4가 A8의 뭐야? 부분집합이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4의 배수니까 여기 안에는 4의 양의 약수가 무조건 다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됐을 테니까 여기다가 더해봐야 더해질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A8 그대로야. 그럼 니은 맞잖아. 맞아. 그 다음 D급 봐봐. 자, 얘가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K라고 놓을게 이렇게.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 봐봐. 이게 성립하려면 이게 성립함과 동시에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 말뜻이 뭐냐면 이 합집합을 얘가 다 가지고 있으려면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K는 3의 배수여야 되고 또 K는 4의 배수여야 되지. 즉 3과 4의 공배수여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3과 4의 최소 공배수 얼마? 12잖아. 그럼 12가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지. 이것도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기억, 니은, 디귿 맞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자 뒤로 가볼게. 38번 별표 해봐요. 봐봐 38번 얘는 약수고요. 얘는 배수래요. 그치? 한번 볼게요. 얘는 12의 양의 약수고요. 얘는 18의 양의 약수의 집합들이잖아요. 그치? 둘의 교집합의 연산의 결과는 어땠을 거냐면 12의 양의 약수이면서 18의 양의 약수가 되니까 둘의 공약수죠. 그 공약수는 어떻게 되는데?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이거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너한테 이게 성립하던데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이러려면 얘는 6의 약수고 얘는 K의 약수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K가 6의 뭐여야 돼? 배수여야 되지. 즉 K는 6의 약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는 K는 6의 배수겠네 해서 가해서 해석 끝났어. 그치? 맞자? 맞지? 그치? 그다음 밑에 거 봐봐. 나 얘는 6의 배수이고 얘는 8의 배수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 교집합의 연산 결과는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거잖아. 6과 8의 공배수여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였겠네? 그럼 둘의 최소 공배수 얼마인데? 18이잖아. 그치? 얘는 B 18이고 이렇게. 그치? 24. 미안해요. 24. 제정신이 아니네. 24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6에 성립해야 되잖아. 그치? 이러려면 배수집합에서는 얘보다 일단 최소한 원소의 개수가 어때야 돼? 더 많아야 된다고. 그럼 얘는 간격이 24고 얘는 간격이 24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K가 24에 뭐면 돼? 약수면 되겠지. 약수. 그치? 그럼 얘는 K가 24에 약수면 되겠네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해석이 6의 배수이면서 24의 약수니까 뭐랑 뭐야? 6, 12, 24? 여기까지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다 더해주면 얼마냐면 42 이거였던 거죠. 됐나요?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약수 배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은 정리를 했어야 됐고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39번, 40번 할 건데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힘내요. 오늘 아마 일찍 끝날 거예요. 시간 좀 줄게요. 숙제할 시간. 오케이? 원래 올림포스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겠구나. 일단 39번 할게요. 숙제할 시간 없겠네요. 네, 39번. 자, 39번 볼게요. 자, 집합 A는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원소로 가져요. 맞지? 근데 2차 부등식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봐봐. 너가 아까 이건 배웠거든? 는 0의 의미. 맞지? 는 0의 의미는 배웠잖아요. 그럼 얘가 뭐냐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니까 얘가 뭐랑 뭐냐면 마이너스 2랑 4고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X축이고요. 그럼 이제 말뜻이 뭐냐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클 때의 X의 범위가 얼마야 이 얘기지.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그래프상에서 위에 있을 때잖아요. 그치? 그럼 교점 기준으로 이쪽에 있으면 되네요. 이렇게 바깥쪽에. 맞아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면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낼 때 이렇게 푸는데 2차 부등식 안에서는 매번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가 만약에 2차 부등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했는데 얘가 이렇게 나왔어. 이건 뭐야? 얘가 의미하는 바가 X축과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였고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범위니까 여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알파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고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얘가 0보다 크다로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니까 이쪽이지 이렇게. 이때는 얘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보면 그냥 바로 외워갖고 썼잖아. 공식처럼.
그럼 얘 봐봐. 얘 인수분해 이렇게 됐잖아. x-4, x 플러스 2. 근데 크다니까 바깥쪽 범위에서 x가 작은 놈보단 작고 큰 놈보단 크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면 되죠. 그치? 일단 여기까지 왔고. 자, 그러면은 집합 A의 원소가 수직선상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4보다는 커. 이거 집합 A야. 오케이? 자, 그런데 집합 B도 이걸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가와 나 조건을 다 만족하래. 그럼 만약에 자, 집합 B가 얘는 이제 안쪽 범위였을 거 아니야. 뭐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리고 등호가 들어왔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집합 B가 이렇게 돼 있어. 알파, 베타야. 이렇게. 이래 버리면 뭐를 만족 못해? 가조건을 만족 못하지. A 합집합 B 해봐야 비는 부분이 생기잖아. 어디가 비어버려? 여기가 비어버리잖아. 그럼 A 합집합 B가 실수 전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실수 전체이려면 A 합집합 B의 모든 영역이 이 수직선을 다 커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지금 커버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최소한 집합 B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이 됐지. 그치? 이게 가조건의 의미야. 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교집합이 저렇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7 이하이려면 집합 B가 여기서 7 이하였겠지. 이렇게.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집합 B가 이렇게부터 시작해하고 일로 왔어. 그치? 그럼 여기가 일단 교집합 영역이 여기잖아. 그치?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역이.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와버려.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겨? 교집합이 영역이 하나 더 생겼지. 요 영역이 생겼잖아. 그럼 교집합은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교집합이 여기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집합 B는 여기까지는 침범할 수 없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끊겨버려. 그럼 돼? 안 돼? 얘가 이제 가족권의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와야 되는구나 이거지 지금. 이렇게. 이래야 집합 B가 가족권도 만족하고 그 다음 나조건도 만족해주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왔어? 그럼 집합 B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영역이 마이너스 2 이상 7 이하였겠지. 그치? 맞아?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잖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7 이렇게. 그치? B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었다는 이야기잖아. 그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5고 B는 마이너스 14였으니까 둘의 곱인 AB는 얼마게라고 묻고 있으니까 얘는 얼마? 70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뒤로 와서 40번, 41번, 42번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40번 먼저 볼게요. 40번이요. 요 연산의 정의를 어떻게 해놨냐면요. 둘의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겠대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보시면 집합 A, 집합 B 이렇게 있었을 때 의미하는 영역이 여기죠. 맞아요? 그치? 네. 근데 이제 너한테 그럼 준 거는 뭐냐면 자, 집합 A, 집합 B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1번, 여기 2번, 3번 영역인데 얘가 의미하는 영역은 1번, 2번이고요. 그치?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영역은 어디냐면 1번, 3번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 내가 이 둘의 교집합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1번의 원소를 얻어낼 수 있네요. 얘랑 얘 교집합이 1번 영역이잖아요. 그럼 요 놈과 요 놈의 교집합은 1, 3이잖아. 5까지구나. 1, 3, 5까지가 지금 교집합인 거지. 그럼 봐봐. 자,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1, 3, 5였겠네 이거잖아. 그치? 1, 3은 다 썼고 7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지. 맞지? 7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그 다음에 그러면은 1, 3, 5 썼고 2, 4는 그건 누구 거야? 여기에 있어야 되지. 2, 4는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 A쪽에. 여기가 2, 4였겠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다 연결된 거 아니야 지금? 맞아? 그럼 이랬을 때 너한테 물어보기를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게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13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41번.
41번 보니까 전체 집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 되게 반갑죠?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시면 벤 다이어그램이래. 드모르간 이용하시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요. 여기 A, B 이렇게 있는데 A 전체에서 A 합집합 B 빼고 전부 다가 7개였던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7개 있었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영역과 이 영역의 합이 얼마였다고요?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1개였대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 다 더해서 20개여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 2였겠지 그냥. 맞아. 2개 있었을 거야. 2개. 그래야 원소의 개수가 총 20개죠. 다 합해서. 그러니까 얘는 2개고요. 너무 간단하고. 그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42번도요. 자 봐봐. A와 B의 여집합이 서로소래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죠. 그치? 그럼 이걸 좀 보면 차집합면선을 바꾸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맞지? 그럼 이렇게 지금 공집합이 됐다는 이야기는 B가 A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래야 싹 다 빠졌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A가 B의 부분집합이었겠네 라고 해석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6개고 집합 B 빼고 전부 다가 9개라고요. 이렇게. 그럼 25개고 이 도너츠 영역은 몇 개? 5개잖아요. 그치? 그럼 B차 집합 A가 의미하는 영역이 이 영역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얼마야? 5개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43 44번 별표 2개요. 43번도 별표 2개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해보세요. 이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좀 찾아달래요. 그럼 이 정도 이제 네가 충분히 유도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쌤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럼 얘는 A의 모든 원소를 다 더하고 B의 모든 원소를 다 더한 다음에 얘가 2번 더해졌으니까 얘 한 번 빼면 되잖아요.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친 부분이 여기가 2번 겹쳤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되지. 그래서 한 번 뺀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이게 1번. 그 다음 2번 두 번째는요 3개짜리로 늘릴게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요. 오케이? 얘 원소의 개수 좀 구해줘 라고 하면요 얘는 일반적인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내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잖아. 그럼 얘는 이거 한 번 더하고 이거 한 번 더하고 이거 한 번 더해야지 3번씩 싹 다 더할게.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C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겠다고 그렇게.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은 몇 번 더해졌어? 2번 더해졌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2번 더해졌지.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2번 더해졌으니까 얘가 2번 더해진 건 한 번씩 빼줘야지 해서 뺄게 이렇게. 이렇게 뺐잖아.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 여기는 이 영역은 한 번, 2번, 3번 더해졌어. 그치? 근데 한 번, 2번, 3번 뺐으니까 다 빠졌지. 그럼 한 번은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3번 저거 3개 겹치는 이 영역은 한 번은 더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맞지? 이게 딱 고등학교 때까지고 자 3번째 만약에 이걸 4개로 늘려 그럼 그때부터는 이걸 다 식을 늘리는 게 너무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봐봐 얘는 하나짜리를 이렇게 표현할게. 하나짜리. 오케이? 집합 하나짜리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2개짜리잖아. 2 영역에 속해져 있는 원소야. 자 그럼 얘도 하나짜리에 속해져 있는 원소의 합 여기고요. 얘는 2개짜리에 속해져 있는 원소의 합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얘는 3개짜리에 속해져 있는 원소의 합 이거잖아. 그치? 그럼 부호 잘 봐. 얘는 뺐고요. 얘도 빼고 더하고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약간 파악이 되지? 하나짜리 빼고 다시 더하고 2개짜리 빼고 3개짜리 더하고 4개짜리 빼고 얘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래서 포함하고 배제하고 포함하고 배제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포함
배제의 원리에서 줄여가지고 포제 이렇게 부른다고요. 포제의 원리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봐봐. 이게 이제 너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포제를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쌤 3개짜리 뭐였죠? 라는 이런 헛소리를 안 하실 거라고. 다시 3개짜리 뭐였죠? 라는 헛소리를 하는 순간 이 친구 공부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오케이? 하는 척 하고 있는 거지. 3개짜리 해놓고 쌤 3개짜리 원소 어떻게 구해줘? 아유, 진짜 돌아버리는 거야 진짜. 그럼 뭐 한 거야 그냥? 하나짜리 더하고요? 2개짜리 빼고요? 3개짜리 더하면 되죠, 그치? 그 일반적인 논리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잘 봐 이제. 지워도 되지. 쟤 봐봐 쟤. 너한테 문제에서 주기를 뭘 줬냐면 비교집합 C가 서로소래요. 그치? 그러니까 서로소니까 공집합인 거죠, 그치? 근데 너한테 이렇게 3개짜리 줬다고요, 3개짜리. 얘 봐봐, 얘가 그럼 하나짜리에다가 다음에 2개짜리 그 다음 다시 3개짜리를 이렇게 더해준 결과잖아, 얘가. 맞아요. 그런데 봐봐, 얘는 몇 개라고 하냐면 11개고 얘는 6개고, 그치? B는 몰라, 안 주어졌잖아. 근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거 얘랑 똑같지. B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B 이렇게 있고 A 이렇게 있었을 때 이쪽이 원소의 개수잖아, 그치? 그럼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그럼 봐봐, 얘랑 얘의 연산의 결과가 뭐였어? 어디 갔어? 이거지. 그 얘는 몇 개야? 8개잖아. 맞지? 그 다음에 봐봐, B 교집합 C는 서로소니까 얘는 빵이지. 빵 없을 거 아니야. 얘는 A 교집합 C 내가 구하는 거지. 이거 K라고 할게. 뭔지 모르겠고. 얘는 야 B랑 C가 겹치는 게 없는데 3개가 다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됐겠지.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20은 11 더하기 8 더하기 6 마이너스 K랑 똑같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19에 25 마이너스 K잖아. K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5였다는 이야기지, 그치? 여기가 5라고. 이렇게. 그래서 43번의 답은 5라고요. 5. 이거를 막 벤 다이어그램 그려갖고 막 표현하고 영역하고 시험 다 끝나 있어요. 이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3개짜리. 오케이? 그 다음에 애초에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안 해. 대부분 애들은 이런 문제. 긴데? 어려운데? 안 해야지? 이게 대부분 애들 논리야. 머릿속에 돌아가는. 근데 이걸 네가 이해하고 풀잖아요? 그럼 너는 일단 그 친구보다는 일단 앞서 가는 거죠. 아시겠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세요. 44번. 자, 봐봐요. 44번이요. 적어도 한 강좌를 수강한 애가 100명이래요. 그치? 근데 우리가 합집합에 대한 연산 정의를 할 때요, 얘가 말뜻이 뭐였냐면, 야, 얘는 원소를 가지는데 얘가 A에 속한 원소이거나 B에 속한 원소야 라는 거잖아. 그치? 얘 말뜻은 뭐냐면 A와 이 조건과 이 조건 중에서 선택이죠.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맞지? 너 어떤 사람 소개받을래? 이랬을 때 잘생기거나 착한 사람 이러면 잘생겨도 되고요, 착하기만 해도 돼요. 적어도 하나잖아요. 그치? 그런 느낌이라고. 그럼 봐봐, 적어도 한 강좌를 지금 수강한 게 100명이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합집합으로 연결돼서 A에 속해 있거나 B에 속해 있거나 C에 속해 있는 애가 몇 명이었다? 100명이었다 이거잖아 지금. 첫 번째 말뜻이.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밑에서 뭐라 그랬냐면 강좌 A를 수강한 애가 35명이고 얘가 39명이고 얘가 43명이래. 그치? 근데 A, B, C를 모두 수강한 애는 없대요. 그죠? 이랬을 때 너한테 야, 그러면은 얘네들 중에서 한 강좌만 수강한 애들이 몇 명이야? 이 얘기잖아 지금. 근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거 3개짜리.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1개짜리에만 속해져 있는 애들의 합에다가 2개짜리에만 속해져 있는 애들의 합에다가 다시 3개짜리를 더해준 게 100이잖아 지금. 맞지? 근데 1개짜리가 지금 얼마냐면 1개의 영역에 속해져 있는 애들이 이것들이 합이잖아. 그치? 얘가 얼마야? 74, 43이니까 118 아니야? 117이구나. 117이잖아. 그치? 맞아.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몇 명인지 몰라. 얘는 빵이잖아. 없다며.
K라고 할게. 이게 얼마야 돼 지금? 100이잖아. 그럼 K는 얼마였단 이야기야? 17이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짜리에 속해져 있는 애들이 몇 명? 70? 아니지, 아까 얼마였어? 117? 아니, 얘가 지금 117명인 거잖아, 그치? 두 개짜리에 속해져 있는 애들이 몇 명? 17명인 거지,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너한테 물어보기를, 야, 그러면 하나만 들은 애들이 몇 명이야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A, B, C 하고요. 여기가 지금 0인 거야. 0. 오케이? 그럼 봐봐. 하나만 다 더한 거. 얘네. 이거 다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두 개가 몇 번씩 더해졌어? 두 번씩 더해졌지. 얘네를 싹 다 빼달라는 이야기잖아. 두 번을. 그러면 내가 117에서 17을 몇 배? 두 배 해갖고 빼달라는 이야기. 두 번 빼달라는 이야기네. 그럼 117 마이너스 34니까 얼마겠어요? 83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쌤, 한 번만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한 번만 빼는 거는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한 거고요. 하나만 구한 애들, 한 번만 들은 애들 뺄 거면 한 번 더 빼줘야죠. 돼? 이게 어렵죠, 이런 게. 그치? 자, 그 다음에 45번, 6번 딱 두 문제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8분만 쉬세요. 네.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너무 힘듦을 몸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눈치 보여요. 거기 밑줄 하나만 좀 칠래요? 두 편의점 A와 B를 모두 이용해본 주민수의 최소값이래요. 두 편의점 A와 B를 모두 이용해본 주민수의 최소값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를 이용한 애들을 집합 A라고 하고요. B를 이용한 애들은 집합 B라고 했으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의 최소값 좀 구해줘 이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너한테 보통 물어보는 게 교집합의 원소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준아. 있네. 봐봐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요게 가능할 때입니다. 아이고. 네. 요게 가능할 때.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럼 얼핏 드는 생각 이거잖아요. 쌤, 원소의 개수가 최소면 빵개인데 그거 뭐하라고 합니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맞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 빵개겠죠. 최소값은 최소를 뭐하라고 해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치? 얘는 어땠을 거냐면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집합 A, 집합 B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런 경우가 최소였겠죠. 그치? 그 다음 최대는 어땠을 거냐면 최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이려면 어느 하나의 부분 집합이면 되잖아요. 맞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요. 집합 B, 집합 A, 전체 집합 이러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때는 최소가 얼마였던 거냐면 0이고요. A 교집합 B가. 이때는 A와 B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모르겠어. 누가 더 큰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거야.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큰 놈이 아니고 작은 놈이죠. 헛소리하고 있네. 둘 중에 하나 작은 놈이죠. 이렇게. 작은 놈의 개수가 최대겠죠. 쌤, 왜 최대가 아니고 왜 최소예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집합의 개수는 여기잖아요. 더 작은 놈. 그래서 둘 중에 작은 놈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에 최대겠죠. 그치? 자, 두 번째로요. 이건 이제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경우냐면요. 만약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개인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3개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0개래요. 그럼 봐봐. A랑 B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지. 왜? 23개, 30개인데 둘이만 더해도 벌써 53개여가지고 전체 집합을 넘어서잖아요. 맞지? 그 얘는 최소한 이런 경우는 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반드시 교집합이 존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치? 맞아? 이 교집합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이거 세 개의 합의 최대값은 50이잖아. 그러려면 교집합은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돼? 3개는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맞지? 즉 이 값은 내가 어떻게 뽑아낸 거냐면 얘와 얘를 더했을 때 그게 만약에 전체 집합의 원소를 넘어서면 얘를 빼버린 거지 이렇게. 최소 이 정도는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이 이거구나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 다음에 최대는 뭐 마찬가지로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얘는 어땠을 거냐면 둘 중에서 더 작은 놈을 가져오는 게 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이었겠죠.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가 가능한 경우는 요거는 보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이런 경우. 두 개만 더 있는데 벌써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큰 경우. 이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최소 1을 뺐을 때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치? 그럼 봐봐. 지금 45번 볼게요. 45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한테 주민수의 최소값이잖아요. 그치? 그냥 봐봐 얘. 이거 둘이 더해봐. 얼마야? 60이지. 그럼 벌써 1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면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얼마였을 거냐면 37 더하기 23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주면 되지 이렇게. 맞아요?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둘 중에 작은 놈 23인 거잖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얼마였던 거냐면 10이고 최대값은 얼마였던 거야? 23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너한테 물어본 건 이것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얼마겠어요? 10이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최소값만 물어봤지만 얼마든지 최대값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다음 페이지 마지막 46번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죠? 네. 오늘 그 정수기를 렌탈을 해가지고 바꿨어요. 좋은 걸로. 얼음도 나오고 뜨거운 물 나옵니까? 니네 집에 정수기에? 나와요? 어휴 놀랍네. 나는 뜨거운 물 나온 거를 처음 봤거든요. 아니 집 정수기는 보통 뜨거운 물 안 나오잖아요. 보통 커피포트 쓰지 않나요? 얼음 정수기 있어도? 아닌가? 나만 그렇게 살았어? 어쨌든 오늘 정수기가 딱 와가지고 막 신났어요. 신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정수기 어때? 이렇게 물어봐갖고 보통 뜨거운 물도 나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물도 나와 이랬어요. 이제. 근데 정수기가 물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물도 나와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그냥 잘못 얘기했죠. 뜨거운 물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보통 커피포트 이렇게 안 써요? 그러면 집에 써요? 안 써요? 뜨거운 물 나오는데 안 쓰는 거예요? 뜨거운 물 안 나와요? 나와요. 네. 어쨌든 그리고 내가 이제 곧 이제 나도 집을 나가거든요. 이제 독립을 하는데 독립을 2번 정도 시도했다가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뭐 캥거루죠, 그렇지? 네, 귀환을 다시 하고요. 나가 보니까요. 처음에는 원룸에 나갔고요. 두 번째는 투룸이었고요. 이번째는 쓰리룸입니다. 이번에는 방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방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와, 야, 숨만 쉬어도 돈이에요. 너 숨 쉬는 거 공짜가 아니에요. 알겠죠? 나가서 딱 보니까 뭐 일단 뭐 이것저것 너 지금 인터넷비 안 내죠, 그치? 물 마시려고 했더니 렌탈 했고 정수기비 내려요. 그 다음에 주차하려고 했더니 주차비 내라 그러고요. 숨 쉬려고 했더니 일단 방세 내려요, 그치? 네? 너무 빡세요. 열심히들 사십시오. 아시겠죠? 네, 내가 너네 나이 때 나 어렸을 때 내가 딱 이랬거든요, 애들한테. 야, 내가 그때 한 30 후반, 40 초반쯤 되면 내가 월 한 5천씩 벌겠지 이랬는데 헛소리였어요.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가능할 수는 있는데 정말 너가 특별한 재주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할 텐데 특별한 재주가 있어도요 진짜 죽어라고 네 몸을 갈아야 가능한 수치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파이팅 하십시오.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자 보겠습니다. 46번 보시면은 아주 바람직한 동호회네요. 수학 동호회가 있답니다. 그치? 27명을 대상으로 두 경시대의 A와 B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았대요. 근데 A 경시대에 신청한 학생 수와 그 다음에 B 경시대에 참가 신청을 한 학생 수의 합이 32래요. 32이래요. 근데 얘가 지금 전체 집합이 27명인데 얘가 이것만 더해서 벌써 이것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치? 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때야 될 거냐면 교집합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해가지고 32니까 최소 여기 5명은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되죠, 이 문제가. 그치?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최소값은 얼마였을 거냐면 5네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와요? 그치? 근데 최대값인데? 그럼 최대값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얘와 얘의 지금 원소의 개수가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치? 그럼 둘 중에 작은 놈인데 쌤 그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치? 그럼 둘 중에 작은 놈이면 만약에 얘가
15놈이고요. 얘가 17놈이었어요. 그러면은 최소값이 최대값은 뭐예요? 얘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어떤 상황? 두 개가 같을 때. 이럴 때 이제 얘가 최대인 거죠. 이때 얼마였던 거야? 16인 거지, 이렇게. 그치? 됩니까? 그래서 최소는 5고요. 최대는 16이니까. 둘의 합은 얼마입니까? 21이었던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46번의 답은 21이었고요. 네, 숙제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더 힘들 텐데, 명제라서. 맞다. 이 얘기 안 했다. 우리 명제까지만 하고요. 공통수학 2는 잠깐 멈춥니다. 잠깐 멈추고 남은 기간 동안 공통수학 1 앞부분 경우의 수까지 빠르게 끝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 하고 나서 함수해야 훨씬 편하거든요. 경우의 수를 하고 나서 함수를 해야 너네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공통수학 1을 약간 조금 더 이제 속도를 쭉 내가지고 경우의 수까지 한 다음에 함수로 돌아올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숙제가 마플 시너지 734부터 758까지 아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프린트 아까 47문제 받았죠?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편 있죠? 유형편. 70번부터 몇 번까지 하다 좀 보여줄래요? 그 70번